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또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방송하고 제가 소장님 모시고 바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술술경제 구독자 여러분. 이정민 아나운서 또 이렇게 유튜브 시작했다는 얘기는 일찌감치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초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25번째 안으로. 25번째 안으로. 아니, 5번째 안으로 기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다른 코너 나올 때 저한테 그때 환율 막 가리키면서 이거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다고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예. 그게 한 이틀 전이었죠. 맞아요. 1,400원 찍던 날. 네, 그래서 바로 1,400원 찍고, 지금 뭐 달러 엔도 154엔 계속 넘어선 상황이고, 환율 왜 이렇게 폭등하는 거예요? 달러 강세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죠. 네. 큰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이 월간 차트 보세요. 월간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4월 18일 날 오전까지의 흐름인데, 달러원 차트. 달러 환율. 네. 우리 지금 이 1,400원이라는 환율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환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역사적으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제 가물가물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올 때 그 뭐 한 1,000원 밑에 있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 갔다가 그죠? 2,000원 갔다가 내려왔던 그 IMF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 1,200, 1,300 이런 레벨에 익숙하다가 이거 한때 세 자릿수 간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2007년 네네네. 그 무렵은 또 우리나라 중공업체들이 너무 좋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다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빵 터지면서 이제 1,600원, 정확하게는 1,597원을 갔었죠.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1,600원에 육박하던 환율.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안정된 이후로도 우리한테는 1,150? 뭐 아니면 1,200 가면 환율 왜 이렇게 높아? 맞아요. 네. 뭐 그런 분위기였죠. 네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 코로나 때 뭐 잠시 그래 봤지만 그때도 잠시였고 결국은 또 우리가 1,400원을 본 게 2022년 2년 전입니다. 네. 그때 1,44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그거였죠. 이제 막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 네네. 그 차이가 컸던 거고. 그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IMF 외환위기 때 고점, 금융위기 때 고점을 연결했던 이 선. 네네. 이런 선들이 이제 돌파되고, 돌파됐으나, 코로나 때 잠시 돌파됐으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달러 얼마나 풀었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정책으로도 풀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맞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데, 집집마다 막 수표가 막 꽂혔잖아요. 네. 그리고 제로금리 같지, 양적 완화했지. 네. 그렇게 풀려나는 달러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고 했으나 이제 금리 올리면서 이렇게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선이 이제 돌파되고 나서는 무서웠는데, 네. 그러니 현재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찍었던 1,444원, 그 선을 연결했던 이 선까지 도달했으니, 네. 아찔하죠? 그래서 이 1,400원 돌파가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하는 얘기죠. 예. 크리티컬하다 하는 얘기고, 살짝 이제 일간 차트로 보자면은, 달러원 일간 차트로 보자면은, 이때가 1,444원 20전 고점 찍고 네. 내려와서 네. 1,210원대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번에 확 돌파가 되면서, 시점으로 보면은 묘하게도, 우리가 4월 10일, 12, 네. 목금, 네네. 그리고 나서 목금 이은 그 다음 주, 총선 그 다음 주인 월화. 네. 4일 동안 그냥 팡팡팡팡 갑자기. 엄청 가파르네요. 가파르죠. 예. 4일을 갖다가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네. 뛰어버려서 이격이 커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과매수 국면이 온 상황에서 일단은 본레벨은 받고, 1,400원이라는. 네. 그리고 아까 월간 차트에서 봤던, 이런 선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고점끼리 연결한 선을, 예. 여기서 이제 환율이 안정되어 준다면은, 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다행이고,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행인데, 이게 다시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다가 느끼면서 하향 안정 내지는 그동안의 급등세에 대한 조정 마무리하고 또 다시 튀어서 진짜 1,400원 위로 가는 상황이 오느냐,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든 뭐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니, 한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구두개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중량감 있는, 특히 이제 G20 부장관 회의하고, IMF 동의한다고 다들 모인 자리에서 옐런 장관, 그리고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 그리고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으니까, 네. 최근에 과도한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라는 정도.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그전 존중해줘야 되죠. 이게 덤빌 때가 따로 있고, 네. 삼국의 재무장관이 그렇게 성명서 형식으로까지 했다면은 여기서 바로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달러가 더 강해야 원화가 더 약세로 갈 거야 하는 베팅은 단기적으로 닫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더 1,400원을 치고 올라갈 확률은 조금 낮게 보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단기적으로.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1,400원 같은 게 순식간에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한 20원 정도 밀리면은 네. 또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출업체들 달러 들고 있다가 네. 야 이거 조금만 더 있어 보자. 네네. 이거 1,400원 위로 가나 보다 하면서 네네. 있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후루룩 빠지는 거 보면 얼마큼 왔나 보다 팔아라. 그럼 다시 또 이런 게 하방 나올 압력이 수 있을 수 있고.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왜 그러면 갑자기 4월 11일 이후로 저렇게 가팔라졌는가를 가지고 네네. 굳이 말을 만들자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총선 결과를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재정 상태가 조금 악화될 수가 있겠구나. 아, 그동안에 이렇게 이번에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네. 제1당을 차지하게 된 야당 쪽에서의 그동안의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 당장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뭐 한 25만 원 전 국민 지급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달러 강세에 발맞춰 오다가 총선 이후에 우리가 좀 가팔려졌다는 느낌은 있고, 네. 그 느낌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1,400원을 찍고 상승은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예. 조금은 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막혔더라면, 즉 그동안 환율 하락폭에 61.8%라고 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주목한 이 레벨 얼추 그게 얼마예요? 1,356원, 아. 1,360원 근방, 네네. 1,360원 근방 여기에서 막히고 내려갔더라면은 그래 그동안의 환율 상승은 조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가파르게 하고 뭐 등등에 따른 네. 그런 차원에서 달러 강세 반영한 거야. 네. 궁극적으로는 한국 무역도 개선되고 해서 괜찮아지는 거야라고 하던 그걸 넘어서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못해 우리가 봤던 전고점을 찍든다든지 1,400원대 진입을 해서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는 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막혔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예.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보면은 우리 보세요. 그동안에 이건 주간 차트네요, 달러. 이거 위클리 차트인데 예. 요게 최근 흐름이죠. 최근 흐름인데 그동안에 여기 1,080원대에서부터 1,444원까지 이 상승폭, 이 상승을 하고 나서 주르륵 밀리던 게 어디서 멈췄는지를 보시죠. 결국 또 모두가 주시하는 61.8% 조정 레벨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이렇게 뭔가 추세가 네. 자꾸 나오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나 금리, 환율 같은 거 네. 그리고 시장에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네네. 같은 정도, 애플 같은 정도 네네. 이런 정도의 주식에서는 얼마든지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갖다 끄어보는 접근법이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게 고점에서 곧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와서 네.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가늠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2 최소한 네. 네. 아니면 절반 아니면 61.8%인데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금융가격 지표에 네. 앞으로 한번 루틴으로 삼으시고 오르던 게 꺾였다. 빠지던 게 돌았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은 네. 얼추 시간의 문제지 어디쯤 가겠다는 것은 보입니다. 네네. 보이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서 조심할 것은 개별 잡주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나 예. 애플 같은 게 통하는 거예요. 뭔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네, 아닌 거. 뭐 동전주들, 예, 예, 예. 뭐 이런 것들은 이 피보나치 이런 거 상관없어요. 피보나치 상관없고 또 세력들이 차트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 차트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돌았는데 요번에 이 환율 급등으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이 네. 패턴으로 봤습니다. 네네. 밑에 빨간색 저점끼리 연결한 거하고 네. 고점끼리 연결한 이게 보면은 약간 쐐기형 내지는 페넌트형이에요. 아,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 모아지는 형태. 예. 이거는 추세라기보다는 이게 추세고 예. 이게 통상적으로 그 추세에 대한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데 네. 이게 이 선이 이번에 깨졌단 말이에요. 아, 그 모아지는 구간이. 그러나 아직도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깃발형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죠. 위로도 올라도 갈 수 있으나 여기서 저의 기술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환율이 0달러가 길길이 뛰자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월간으로 왔을 때 IMF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그래서 1500, 1600 이 환율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또 예상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기대하고 이 두 번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이 두 번 다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때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고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달러가 없어서 난리가 났을 네. 때고 기업들이 부채가 너무 많았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의 환율 급등은 금융위기라는 그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수직 상승이라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꼬였을 때입니다. 이때는 네네.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 유일했던 그 엄청난 쏠림의 현상 한 3, 4년 동안 네.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내다 팔고 네. 달러 살 사람들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했던 그 여파가 그냥 탕 튀어오른 거죠. 탕 튀어올랐으니까 또 급격하게 하향 안정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때만큼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느냐? 네. 아니거든요. 예. 이때만큼 그러면 쏠려 있느냐? 그러니 다들 달러 약세 쪽에만 배팅을 해서 지금 문제냐? 그것도 네. 아니고 이동안 올라오면 차라리 그 말도 있잖아요. 미국 장이 많이 빠져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처분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네네. 그건 오히려 환율의 하락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미국 주식 처분하고 생긴 달러 한국에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하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달러 상황이라서. 환율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네.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설령 이런 페넌트형이 됐건 깃발형이 됐건 이거는 올라가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사이에 환율 하향 안정 사이에 우리 증시는 또 얼마나 반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 하락이 추세로 자리 잡으면은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환율이 위로 기어이 또 한 번 튀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이 나올 때는 이제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달러 환율이 한번 1,400원을 또 터치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00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다시 월간 차트로 돌아왔을 때 이 선이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5월쯤에는 1,400원이 아니더라도 이러다가 막 1,390원 어라운드라도 네. 열면은 이 선을 올라서는 경우도 생기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변수는 이 두 개예요. 달러 yen. 달러엔이죠. 예.